자, 지금부터 이동당사 사업의 보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당 이 마이크를 드립니다. 이동당사는 저희 정당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사입니다. 국가에 관한 문제, 우리 사회에 대한 소망, 또는 인천시의 여러가지 현안, 또는 부평구의 문제, 여러 시민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요구, 소망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아직 국민참여당은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내년 총선에서 꼭 국회의원 당선시켜서 시민 여러분들 말씀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동당사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오셔가지고 뭐 정부는 이랬으면 좋겠다, 인천시는 이랬으면 좋겠다, 또 뭐 정치권은 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얘기들을 좀 서스럼 없이 올라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다 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정동에서 왔고요. 하는 일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118조에 이르는 빚을 지은 LH공사가 있습니다. 한 달에 이자가 100억이라고 합니다. 118조에 이르는 빚 속에서 1000억 원에 가까운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LH공사에서는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임금을 삭감하고 식대를 주지 않고 연차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LH는 이야기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는 용역사와 비정규직들 너희들의 문제지 공기업인 LH 문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공공기관이라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LH공사 절반 되는 10명의 미화원들에게는 임금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것도 그냥 시켜준 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2명을 정리해서 그 나머지 금액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공기업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구조조정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권하고 있는 낙찰률 87%로 다시 환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복지 혜택을 확충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임금을 삭감해도 좋으니 합리적으로 삭감하라. 그리고 최소한 식대와 연차수당은 지급하고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존심 믿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지위가 비정규직이지만 사람까지 비정규직 아닙니다. 그래서 싸워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억지를 부려서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낙찰률 87.7% 10대 연차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요구가 잘못된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남동구 노년 2동에서 온 이준용이라고 합니다. 노년 택지엔 수인선 복선 전철이 통과합니다. 노년 택지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꼭 버스를 타고 10분 이상 가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 택지 주민들은 수인선의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선은 졸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 택지 주민은 수인선의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수인선이 개통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곡동에서 온 황현욱입니다. 저희 집 앞에는 부평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현재 부평 미군기지는 환경오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 부평 미군기지는 환경오염 조사가 안 되는지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평 미군기지는 서둘러 환경오염 조사와 반환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대학교 이전하면서 도화동에 인천대학교 토지 점유를 하는 것을 남겨놓고
주민들이 기존에 그 인천대학교 지을 때 땅에다가 판자촌을 지어서 들어오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1960년대입니다. 60년대는 어느 땅이나 누구나 법을 모르고 들어가서 살 곳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천대학교가 이사하고 인천대학교 땅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그 땅에 살던 그 노인분들한테 1900년대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살기 시작한 토지 점유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 법원 압류가 걸려 있는데 그 돈을 압류금 공탁도 걸지 않고 인천대에서 전부 다 압류를 해갔습니다. 어디까지 압류를 해갔냐? 이주비, 이사비까지 전부 다 압류해갔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맨몸으로 길바닥으로 나가라 해요. 이분들이 뭐 가지고 사냐면 20-30만 원 되는 수급비 갖고 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대학교에서 보상비, 이주비, 이사비까지 다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전에 어떤 통지서가 날라왔느냐? 그 압류금으로도 해결이 안 된 나머지 부분, 그 돈까지도 갚고 나가라.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목숨으로 갚는 일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국세지만, 아무리 법이지만 어떻게 개발법이 헌법의 상위법이 될 수도 없고 국세가 헌법의 상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이 있고 우리 국민은 당연히 그 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법, 헌법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보장법입니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다 뒤로 물러나 앉아서 죽든가 말든가. 무슨 법이 한 문제가 벌어지면 10개가 넘습니다. 특별법이. 그 법을 전부 다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해 당사자가 전부 다 공부를 해서 법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에 지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한다고 그 없는 사람들한테 보상금 지급하고 그 보상금을 인천대학교에서 뺏어갑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은 시하고 법하고 그 공기관들하고 모두 한꺼번에 등을 돌리고 주민들이 법을 모른다 해서 그 몇 푼 안 되는 이사비, 이주비까지 전부 다 압류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결국에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70, 80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주거 자리로 기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무덤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계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법도 좋고 정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사람이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국민을 어떤 일 개인이나 일 단체나 그런 데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국민의 권리인 헌법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반값 등록금 배지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통제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 첫마음, 초심을 좀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반값 등록제 하겠다. 4대강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60개월 중에서 훨씬 반절이 뛰어넘는데 뭘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서민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갖고 다음 선거 때 부자들을 위한 서민들 세금을 더 매기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그런 정부, 그런 정당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들을 위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정당, 그러한 인물들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6.2 지방선거 때 인천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심판했어요. 한나라당 잘못된 정권 심판했어요. 우리 인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저 굉장히 불만을 말씀드렸죠. 현재는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고요. 내병제 장애 사업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민중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은 굉장히 많거든요. 정리는 잘 안 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정치라고 하는 게 예를 그전에 민주세력은 분열로 망하고 어쩌는데 너무나 분열되는 것 같은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왜 이런가. 그리고 국민 대다수들은 또 디펜스 옆에 갈라서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대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야간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말만 자율이지 강제 아닙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야간 강제 학습으로 바꾸시죠. 그쵸? 그리고 방과후 학교 돈 내면서 왜 강제로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희망이랑 비희망은 왜 있는 거죠? 그냥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맨날 돈 내라 그러고 학교에 낼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계와 인문계에 대한 그런 편견들, 실업계는 공부를 못한 애들이 가는 게 아니고 공부 대신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서 가는 건데 왜 사회는 실업계를 무시할까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공부하다가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왜 왜 쉬는 시간에 안 가냐고, 왜 지금 가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려워요. 일할 때 왜 저는 이력서에다가 사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 예쁘다고 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외모 중심적인 게 전 정말 싫어요. 저도 많은 일 하고 싶은데 네, 외모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네, 연예인 되고 싶습니다. 왜 실력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청소년 놀 데가 없어요. 문화 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국민참여당 화이팅! 잘생긴 유시민 아저씨 화이팅! 한성 관배쌤 화이팅! 여섯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낀 것들만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배상훈님, 비정규직 노동조합 LH공사에서 일하시면서 참 억울하고 인간적으로 참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가 정부에 있을 때 저는 복지정책, 보건정책 담당하고 노동정책은 못했습니다만 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기업,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못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사람 써서 제대로 국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요. 우리 야당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정권 바꾸게 되면 민간기업은 나중 문제고 천천히 하더라도 공기업, 정부기관, 공공기관에는 비정규직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당 정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입찰할 때 무조건 돈 아낀다고 최저가로 입찰하면 진짜 어려워져요. 건물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규직 써서 직접 하면 입찰해야 될 일도 없지 않겠어요? 대학도 그렇고 LH공사도 그렇고 정부기관도 그렇고 제대로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식구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나가는 이런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준용
황현욱 학생 말씀하신 거요. 수인선 문제나 부평 미군기지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문제는 고엽제 매립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야당이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수인선 문제도 지하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위로 가려고 그러고 주민들은 밑으로 넣으라 그러고 이 싸움 아닌가 싶은데요. 서로 잘 상의해서 경인선도 그렇게 경의선도 좀 갈등이 있었지만 잘 해결해서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 잘 화합해서 문제 해결되도록 돕겠습니다. 세 번째, 도와주민대책위원회 최미경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좀 뜨끔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인천대학은 시립대학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인천대학 쪽에서 뭐 1900년부터 토지 점유한 데 따르는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말하면 결국 인천시가 인천 시민들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한 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국가가 오히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민에게 보장하도록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 의무를 지켜야 되니까 송영길 시장님이 좀 결단하셔가지고 어렵더라도 시에서 풀어나가야 되고요. 여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시의원님들 와 계시니까 시의회에서 제대로 다뤄서 시정부가 결단해서 풀 수 있도록, 벌써 몇 년째 싸웠는데 법 이전에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잘 열심히 해서 해결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정동근님, 방송대학교 3학년이신데요. 등록금 때문에 자제분도 학교 다니고 본인도 대학 다니시면 애로사항 많으시겠어요? 저도 딸 하나 대학 다니는데 국립대학도 등록금이 제법 많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진보대 통합 잘해라 이렇게 부탁하셨고, 부자들은 국가에서 신경 안 써도 잘 사니까 힘없는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국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부 만들어라 하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진보대 통합에서 정말 서민들 위해서 좋은 정치 펼치는 정당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보신당 동지들이 아직 마음이 덜 풀려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9월 달에는 꼭 성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황규철님, 여러 가지 몸도 편찮으시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민주노총 전신이던 전노엽 시절에 이 인천 지역에 책임 맡으셔서 큰일 하셨던 분인데요. 빨리 건강이 더 좋아지시기를 저희 기원 드리고, 우리 야권이 하나가 되어서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학생 둘, 남학생 하나, 학생 셋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완전 대박입니다.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간 자율학습도 그렇고 방과 후 교실도 그렇고 강제로 하는 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고 싶은 학생들만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확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학교는 일찍, 남들보다 일찍 바로 사회로 나가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가는 학교 아닙니까? 혹시라도 시민들이 실업계 학교에 대해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으시면, 좀 전에 아이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똘똘하고 야무집니까? 저렇게 똘똘하고 야무진 학생이 가는 학교가 실업계 학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에 화장실 급하면 가야죠. 근데 일부러 쉬는 시간에 안 가다가 수업시간에 가면 안 되죠.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믿고 급하면 수업시간에도 가고, 그러나 수업시간에 급해지지 않도록 쉬는 시간에 다녀오고,
그렇게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해나갔으면 합니다. 제일 그랬던 게 이력서에 왜 사진 붙이냐 그거요. 예,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참 뭐 사람 뽑을 때 우리가 얼굴보다 마음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뚝배기보다 장맛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얼굴은 면접시험 볼 때 보면 되지 뭐하러 또 사진 붙이라고 합니까? 전 계속 그렇게 하면 뽀샵 해가지고 본인과 전혀 다른 사진 붙여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사하시고 기업에서 사람 뽑거나 이렇게 할 때 오디션 할 때 예, 이력서에 사진 붙이는 거 빼는 쪽으로 한번 캠페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국민참여당 정치는 작고 힘은 없지만 꿈은 높고 마음은 야무집니다. 서름 받는 아까 우리 실업계 학생들처럼 국회의원 없다고 서름도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덩치는 작아도 덩치 크고 허약한 정당보다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예, 이동당사 때 인천 시민들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관심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